제3화 무신정권. 우리 역사에서 무신정권은 두 번 등장했습니다. 고려의 의종 시절인 12세기에 문신들이 차별에 분노하여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이 보현원에서 난을 일으키며 등장하였고, 이어서 20세기에 박정희 소장의 군사 쿠데타로 그 이전의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문민정부와는 다른 정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왕조를 건국한 이성계가 고려시대의 전쟁 영웅이었지만 조선을 무신정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후삼국 시대를 열었던 궁예, 견훤, 왕건 모두 전쟁터에서 뛰어난 장수들이었습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도 창업 군주들의 공통점은 부대 지휘 능력이 탁월했다는 점입니다. 창업 군주가 장군 출신이라서 무신정권이라고 부른다면 무신정권이 아닌 정권이 희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신정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고려 역사에서 무신정권은 어떤 의미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1170년 8월 고려의 의종은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보현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하늘은 청명하고 기분까지 상쾌하여 신하들과 술 한 잔을 나누기 위하여 행차를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목을 축이자. 무신들은 수바키로 무술을 자랑하여라. 대장군 이소웅이 젊은 무사와 제주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이소웅은 힘이 장사였지만 예순이 가까운 노인인지라 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환관 한뢰가 경기장에 들어와 이소웅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를 본 정중부가 벌떡 일어나 한뢰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놈! 이세웅은 비록 늙었지만 삼품 대장군이시다. 감히 누구에게 손찌검을 하느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의종은 경기장으로 내려와 정중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장군, 진정하시오. 오늘은 모두가 즐겁게 노는 날이 아니오. 의종은 궁궐로 돌아가지 않고 보현원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말 위에서 한참을 생각한 정중부는 이고와 이의방에게 뒷길을 이용하여 보현원에 먼저 도착하여 문신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고와 이의방은 숨어있다가 문신들이 들어오자 이고가 임종식과 이복기를 죽였습니다. 이를 보고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은 도망치고 한뢰는 의종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의종은 따라 들어온 정중부와 이고를 타일렀습니다. 장군, 왜 이러시오? 그리고 까닭을 이야기해 보시오. 정중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뢰를 끌어내어 목을 쳤습니다. 의종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잠시 후 모두 나가라고 명했지만 무신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어서 무신들은 함께 있던 문신들을 모두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중부가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김돈중은 어디 있느냐? 그놈은 벌써 달아난 것 같습니다. 당장 개경으로 달려가 잡아라. 그놈이 태자를 내세워 우리를 역적으로 몰아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정중부는 이고, 이의방과 함께 대궐로 돌아와 문신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때 궁중에서 숙직하던 문신, 문극겸이 가로막았습니다. 이의방이 문극겸을 베려는 순간 정중부가 말렸습니다. 문극겸은 충신이다. 우린 충신을 죽여서는 안 된다. 정중부는 의종과 태자를 내쫓고 의종의 동생 이경공을 19대 명종으로 등극시켰습니다. 고려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그 분기점이 바로 이 무신란입니다. 정중부, 이의방, 이고가 주도한 거사는 3일 만에 새로운 왕 명종을 즉위시킴으로써 일단 성공하였습니다. 그럼 무신란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크게 네 가지로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신과 무신의 갈등입니다. 고려의 관직은 문신과 무신이 나누어져 있고 원칙상 문신이 무신직을 맡거나 그 반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무신은 정삼품의 상장군을 최고로 더 이상 승진할 수 없었습니다. 예외가 있지만 극히 드물었고 2품 이상의 관직은 문신들이 독차지였습니다. 2품 이상의 제3급 관료들을 제추라고 부르며 도당이라는 국가 최고 정책 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대승을 거둔 강감찬 장군은 과거에 장원급제한 문신이었습니다. 여진을 토벌하고 동북지방에 구성을 쌓았던 윤관 역시 문신이었습니다. 묘청이 난이 일어났을 때 이를 토벌한 김부식도 삼국사기를 편찬한 문신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관직에 봉직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토지인 전식과도 무신들은 차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고려의 왕건은 호족들이 도움으로 나라를 세웠고 그들과 혼인동맹을 맺다 보니 29명의 호족들의 딸을 부인으로 두었습니다. 왕건 자신을 비롯하여 호족들은 무사적 성격이 강하였지만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광종 시절 과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조선과는 달리 고려는 무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호족들은 관리가 되기 위하여는 칼을 버리고 유교 경전을 공부하여야 하는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군인들의 불만입니다. 고려시대의 무신들은 세습되는 신분이었고 군욕을 세습받는 자들은 군인전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불만은 군인전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인전은 군역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생계의 수단인데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권력자들에 의하여 탈취당하는 일도 있다 보니 군인들의 불만은 커져갔던 것입니다. 삼국사 저료에는 무신의 난이 일어나기 3년 전의 의종시대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미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는데 군졸들로 하여금 본인의 식량을 싸우게 하여 일을 시켰다. 한 군졸이 매우 가난하여 식량을 가져오지 못하자 다른 군졸들이 밥 한 숟가락씩 나누어 주어 먹였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먹이고 말하기를 친한 사람들을 불러 함께 드시오 하였다. 군졸이 말하기를 집이 가난한데 어떻게 장만했는가? 다른 남자와 관계하여 얻어왔는가? 아니면 남의 것을 훔쳐왔는가? 하니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얼굴이 추하니 누가 가까이 하며 성격이 옹졸하니 어찌 도둑질을 하겠소? 머리를 잘라 팔아서 사가지고 왔소 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 머리를 보이니 그 군졸이 목이며 먹지를 못하고 듣는 자들도 모두 슬퍼하였다. 셋째, 의종의 향락생활입니다. 의종은 제위 24년 동안 개경 근처의 경치 좋은 곳에 수십 개의 정자와 별장을 짓고 이런 곳을 순회하듯이 자주 찾았습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사관들이 평한 의종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의종은 연못과 정자를 많이 지어 재물을 낭비하고 백성을 괴롭혔으며 항상 총애하는 자들과 향락만을 일삼고 국정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마침내 거제도로 쫓겨간 것이 마땅하다. 넷째로 왜 의종대에 이르러 난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고려사회는 귀족사회라는 것입니다. 중앙정계는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관료가 배출되고 그들에 의하여 정계가 운영되었습니다. 이들 귀족 가문은 훗날 충선왕이 즉위조서에 재상을 배출하는 가문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는데 경주김씨, 안상김씨, 정한임씨, 파평윤씨, 경주최씨, 광양김씨, 평산박씨 등 15개의 가문들이 주도하였고 인주 이씨의 경우 문정부터 인종까지 무려 13명의 왕비를 배출하였습니다. 의종의 어머니인 공예태우 임씨가 동생인 대령후로 왕위를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정승명 등 문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즉위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정승명이 의종의 스승으로 아버지 인종의 고탁을 받았음을 내세우며 의종에게 거침없이 지적 질타하였다고 합니다. 의종이 정승명을 꺼리게 되었고 마침내 정승명이 병에 걸리자 의종은 김전중으로 정승명이 직무를 대신하게 하니 정승명이 국왕의 뜻을 헤아려서 스스로 약을 먹고 죽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정승명은 신라시대 강관 정종은의 후손이었고 정몽주의 10대 조상이었습니다. 왕이었던 의종은 신하인 정승명의 간섭을 꺼렸지만 이를 중지시킬 힘도 없었고 단지 그가 아프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자로 대신시킬 정도로 왕권의 위축이 심했던 것입니다. 의종의 아버지 인종시절 정치를 주도한 김부식, 임헌우 등 신권은
가문의 위세를 배경으로 막강하였고 의종은 이를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왕권이 신권에 의하여 위축될 때 국왕은 환관들을 육성하여 힘을 키우는 것이 통상적이었고 의종도 공노비 출신의 환관들에게 총애를 베풀어 자신의 측근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의종이 최초로 측근으로 삼은 자는 정함이라는 공노비 출신의 환관인데 의종 유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국왕이 수발을 드는 일을 맡았다가 의종의 유모와 눈이 맞아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의종은 왕에 즉위하자 그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큰 저택을 하사하고 내전숭반으로 승진시켜 측근으로 삼았습니다. 정함의 집은 행랑이 200여 칸으로 규모와 화려함이 대궐과 비슷하였다고 합니다. 정함이 끌어들인 환관은 황광취, 백자단, 백선현이었는데 모두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의종은 자신만의 군사적 기반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하였는데 자신이 즉할 친위대 양성에 힘을 기울였고 그 대상은 결령군과 순공금 양성이었습니다. 결령군은 이동시, 순공금은 주둔시, 경호 담당이었습니다. 이 친위군에 발탁된 인물들은 모두 천민이나 평민 이하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말단 군졸에서 무술을 잘하여 발탁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왕의 입장에서는 귀족보다는 천한 신분의 병사들이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데 유리하였습니다. 무신의 난을 일으킨 3명 중에서 처음 난을 모의한 사람은 이의방과 이고였습니다. 이들은 사실 정중부에게 반란을 제의하기 전에 먼저 대장군 우학유라는 사람을 찾아가 정변의 우두머리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학유는 거절하면서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의 뜻이 대단하지만 문신들이 해를 당하면 결국 화가 우리에게 미치니 나는 따를 수가 없다. 우학유가 거절한 이유는 그가 종삼품 대장군이라는 고위직에 있다는 점과 아울러 아버지 우방제가 정이품에 우보갸를 지낼 정도로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명문가 출신의 우학유로서는 불확실한 정변에 참여할 동기가 부족하였습니다. 정중부는 우학유와 같이 대장군 직위에 있었지만 그의 가문은 우학유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정중부는 얼마 전에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에 의하여 수염이 태워지는 수모를 몸소 겪었으므로 사적인 감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정중부가 참여한 중요한 이유는 낮은 가문의 위상이라는 점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우학유는 정변 제의를 거절하고 무신의 난이 성공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학유는 난이 성공하자 이의방의 누이와 혼인하여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후 이의방은 실각하였지만 그는 순탄한 관직 생활을 이어가다가 재상직에까지 오르는 데 성공합니다. 이의방은 전주이시로 동생 이리는 이성계의 6대조입니다. 반역자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 족보에 이의방의 이름은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송유인이라는 자도 무신이 난 당시 대장군에 있었는데 무신보다는 문신들과의 인맥이 좋아 무신들로부터 질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신이 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난이 성공하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송나라 상인의 딸인 본초를 과감하게 내쫓고 정중부의 딸과 혼인하여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그러한 변신으로 그는 재상직에까지 오르고 정중부 밑에서 2인자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정광용은 껍빗단 리라는 소설에서 일제, 소련군, 미군, 어디서든 살아남는 기회주의적인 이인국이라는 한 의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설사 정변이 벌어진다 하여도 결국 살아남아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 사회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